수능영어를 보는 새로운 시각 진승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고1, 고2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죠? 네, 이제 기말고사 끝났고 이제 8월 중순쯤에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될 텐데 뭐 방학 짧게 한 10일에서 2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또 이제 여러분들 9월이 오고 바로 또 10월달 2학기 중간고사 또 대비를 해야 돼요. 좀 시간이 좀 빠른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또 다음 중간고사 대비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잘 써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방학이다 하고 코로나 때 엄청 놀고 또 방학이니까 또 놀고 그런 학생들 좀 많을 건데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2학기 다시 또 여러분들이 좀 다져서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또 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텀 사이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또 하지 않고 방학 때 2학기 교과서에 해당하는 또 그 과만 주구장창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특히 고1 학생들 1학기 시험 2번 보고 나서 뭘 느꼈죠? 원적인 독해 실력이 없이는 길어지는 보기양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없다. 느꼈죠? 못 느낀 사람들은 뭐 한 번 더 시험을 치러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은 다 알고 가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선지를요 지문만큼 구성을 합니다. 일치불일치 뭐 지문을 읽고 찾을 수 없는 질문, 찾을 수 있는 질문, 찾을 수 있는 내용 정말 지문 길이만큼의 선지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변별력을 가르는데 그렇게 쓰고 있죠. 느껴본 학생들 많을 거예요. 아, 뭐가 문제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뭐가 문제죠? 새로운 글에 대한 해석 능력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글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이는요,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마저도 보기양에 나오는 단어나 구문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갈 수 없잖아요. 미리 해 갈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때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리딩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즉 고난도 지문에 대한 즉 그리고 뭐 고난도 지문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문장에 대한 해석법이나 새로운 문장을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또 다른 중간고사 또 다른 기말고사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해도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느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단 2번의 시험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학생들은 기말고사까지 보고 나서 아차 싶은 거죠. 그때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시험과 시험 텀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리딩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되게 아주 밀도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문에 대한 대응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All About Reading Skill 올인원 리딩인데 1학기 때는 Back to the Basic 리딩으로 우리가 이제 리딩에 대한 기초를 좀 확립했다면 2학기죠.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올인원 리딩은요. 모든 유형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이제 개념에 좀 우리가 좀 치중을 했다면 베이직 리딩은 물론 이제 뭐 올인원 리딩에서도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올인원 리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풀이에 대한 더 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선생님 수업할 때는 모든 지문에 대한 구문 학습이 꼼꼼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문에 대한 실력 그리고 원포인트 신텍스로 어법에 대한 것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공부하지만 단순히 독해 지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구문에 대한 디테일함 그리고 어법에 대한 정확성까지 선생님이 길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올인원 리딩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3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지문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2학년 수준의 지문인데 조금 어려운 지문 위주로 아니면 3학년 건데 좀 쉬운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길어지는 선지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확실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ll About Reading Skill 두 번째 단계죠. Back to Basic Reading에 이어서 올인원 리딩,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수업을 여태까지 좀 잘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은 리딩 스킬에 대한 개념이 이미 섰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제 쭉 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감을 지켜나가면 돼요. 하지만 지금 처음 리딩 스킬이란 게 뭔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이 OT를 접하는 학생들은 아, 도대체 리딩 스킬이 뭐야? 저거 좀 약간 꼼수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 보면 수능 완성 고3 지문인데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2회 20번 문제인데 요지 문제일 거예요. 요지 문제. 주장이에요. 주장. 그쵸? 뭐 어쨌든.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리딩 스킬이 뭐냐. 자, 보세요.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즉 likewise 보이죠? 이거 보는 순간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만 떠오르는 사람은 여태까지 헛공부한 거죠. 만약에 지금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likewise를 보는 순간 이와 마찬가지로만 떠오른다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 어떡하지? 헛공부한 건데 진짜로 리딩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이 likewise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독해 문제인데 likewise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나열, 열거. 그렇죠? 필자가 주장을 이미 했고 그거에 대한 나열이 이루어지는 중이구나. 두 번째, 주장을 나타내는 방식은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likewise 보는 순간 이거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런 학생들은 리딩을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그게 리딩 스킬이고.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likewise를 보는 순간 이와 마찬가지로만 떠올랐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공부하는 걸 멈춰야 된다고요. 네?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그 두 개가 떠올랐다면 나열, 열거와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가 떠올랐다면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학생들은 오프라인 학생들은 당연히 likewise를 보면 이제 그게 떠올라요. 자, 그래서 내가 노란 부분은 체크했는데 앞에는 비유예요. likewise가 나열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는데 앞에는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에 대한 걸 빗대어서 이 사람이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그쵸?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뭐 문제를 그냥 뭐 풀어도 되죠? 요 부분만 보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라? 작은 병을 간섭하지 말고 아이가 극복할 수 있게 해라. 이거죠, 그쵸? 몇 번이니? 4번이죠. 알겠니? 이게 리딩 스킬이라고. 그 지문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지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길러주는 게 바로 리딩 스킬이에요. 꼼수 이런 거 아닙니다.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리딩 스킬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배워요. 원어민들이 배웁니다. 리딩 스킬을. 그 사람들이 왜 배우죠? 그 사람들이 배워요. 양과식 구조, 두과식 구조, 미과식 구조 배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원어민들이 딱 여러분들 나이 돼서 라이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두과식 구조거든요. 두과식 구조. 먼저, 즉 미국인들이 글을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먼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을 예시로 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는 게 그게 라이팅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학습법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커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글을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주장을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일단 토대로 여러분들이 글에 대한 틀을, 프레임을 제대로 짜고 거기에서 이제 빈칸 추론, 그리고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요약문까지 그 주제문을 바탕으로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나머지 유형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차근차근 개념에 대해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리딩 스킬은 단순히 어떤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어떻게 읽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다. 그리고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리딩 스킬이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좀 여태까지 좀 오해를 했던 사람들은 좀 이제 오해를 좀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글을 읽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모국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어를, 즉 영어를 쓰는 모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영어권에서 태어났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글을 좀 올바르게 좀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러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오로바 리딩 스킬, 올인원 리딩, 인터미디에이트, 즉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어드밴스드까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계예요. 알겠죠? 올인원 리딩이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의 교재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겠어요. 자, 정확한 독해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죠. 리딩 스킬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고요. 자, 백투 더 베이직 리딩은 필수 유형이라고 하면, 올인원 리딩은요, 단일 장문을 제외한 요약문까지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힘들게 하는 함축 의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단일 장문은 어디 들어가 있죠? 네, 어드밴스드의 올인원 리딩 두 번째 파트인 어드밴스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루도록 할 거고요. 단일 장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그리고 기타 내신 시험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개념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개념에 따른 문제 풀이를 제가 바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단락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거기에 따른 문제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적용 훈련을 합니다. 이제 그게 계속 훈련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실전 문제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수업 후 스스로 읽어볼 수 있도록 복습용 지문을 이제 워크북 형태로 넣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지문에 대한 학습이 다 끝났고 문제를 다 풀었고, 이 부분은 1대1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문 훈련 그리고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좀 칸수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답답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수업이 끝나면 이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 실력을 좀 디테일하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각 문제마다 원포인트 신텍스로 중요 구문 및 어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직접 해설을 한 그 부분을 좀 실어놨어요. 자, 간결한 설명으로 중요 어법에 대한 내용을 각인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 신텍스를 넣고요.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선생님이 어법 문제로 살짝 변형을 해서 우리가 어법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짤막한 개념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제가 개념과 함께 짤막하게 직접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그냥 읽고 푼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를 진짜 항상 하는 말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온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답이 나오는 근거는 반드시 있다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해놨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 1학년,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굳이 난 내신 대비를 할 건데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입시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미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정시가 확대가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수시와 정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시 성적이 안 좋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을 때 정말 돌아갈 곳이 없게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를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선지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구성하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좀 시험 난이도를 높게 하면 무조건 선지를 길게 구성하는 게 트렌드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지문에 대한 대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별개가 아니다 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지문과 선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처럼 중학교 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쵸? 그렇게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시간이 남을 정도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해석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시간 내에 못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문에 대한 암기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딱 60점. 그쵸? 그 정도는 딱 60점이고 지문에 대한 암기 플러스 그건 이미 다 알고 들어가야 되고 선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평상시 영어에 대한 내공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어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 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내신 교과서 진도만 나가고 모의고사 지문도 제대로 안 나가고 물론 이제 나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사이에 이렇게 리딩에 대한 부분이 딱딱딱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험 사이마다 여러분들의 리딩 실력이 향상이 되면서 내신 시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가 철저히 돼야 돼요. 자, 결론은 뭐예요? 시험 시간 이후에 방금 얘기했듯이 철저한 모의고사에 대한 그리고 어법 개념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능적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8월달 방학했다고 해서 놀고 있지 말고요. 우리 많이 놀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격주로 가자 학교도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놀았어요. 더 이상 놀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은 영어적 내공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쵸? 내신 시험을 위한 내공을 확립해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3이 돼서 정시만 할 사람들은 정시만 파면 되겠지만 1학년, 2학년들은 아직 그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실력이 바탕이 돼야 내신 시험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는 결국에 병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2학기 이제 중간고사죠. 2학기 중간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에 대한 학습을 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소개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재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점점 향상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같이 선생님이랑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영어 실력이 많이 점점점 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영어라는 게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재나 이런 걸 선생님이 정말로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진 책으로, 즉 선생님이 제공하는 책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그리고 3학년까지 쭉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이 커리큘럼이 다 완벽하게 나와 있고 컨텐츠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영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꾸준히 학습하면서 고3까지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 거예요. 걱정 말고요. 그대로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좀 길었는데 선생님 좀 이렇게 OT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좀 말이 많아져서 좀 상당히 좀 길어요. 긴 영상 끝까지 보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방학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